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8분입니다. 주말에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요. 장중의 움직임을 봐도 이 상승이나 하락 어디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 굉장히 움직임이 극심했죠. 그죠? 혼조했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빠지다가 그 낙폭을 다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 그죠?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했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방향성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거 좀 부진한 마감이다. 이거 좀 안 좋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다들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뜻이죠.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장 초반에 시가를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장 초반에 쭉 빠지기 시작한 이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수들이요. 이것 때문에 일단 안 좋게 보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런 대형주가 급락한 점 이런 거 결코 분위기가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변동성, 시장의 높은 변동성, 나스닥이 장중에 2% 가까이 빠졌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젯밤 분위기는 결코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높은 변동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빠지는 건요. 이런 거는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하루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제 하루 긴 아래꼬리 달고 음봉이 나왔는데 얼마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충격이 좀 크긴 컸죠, 장중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자고요. 하루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극심한 변동성이 좀 안정을 되찾고 빨리 상승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도 계속 극심한 변동성에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쏠린다면은 그렇다면 이건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걸 위험 신호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좀 불안하죠. 오늘 밤에 잘못 B급 마감하면은 이제 조정 심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전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 어떤 영역이죠. 저항의 영역입니다. 여기 이런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정말 시장이 강하다면 투자자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또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젯밤에 좀 빠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나 오늘 밤 이제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밤 빨리 회복해주면 시장이 그나마 조금 안정세 찾을 수 있는 거고 오늘 밤에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오늘 밤에 마감이 안 좋으면 이건 조정이 심화되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지수도 이 숫자는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직전 고점 자리죠.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한 번쯤 어제처럼 밀릴 수 있어요. 이런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밤에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죠?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이 많이 둔화가 되겠죠. 이렇다라고 해서 당장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일단 좀 정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점의 높이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저점의 높이가 낮아진다라면은 이렇게 되면 일단 하방 베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하방 베팅을 생각하는 건 일단 정석은 아닐 것 같아요. 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 러셀 지수는 이미 아래쪽으로 좀 꺾여지기 시작했고 그죠? 네, 약하다는 이야기 드렸고 변동성 지수가 어쨌든 중요한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하다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지수 때문에 불안하다 말씀드리는데 얘가 쌍바닥을 만들고 든든한 지지력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아서 위쪽으로 한 번씩 튀어오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어젯밤 미국 증시가 S&P 지수가 장중에 1.5% 빠지고 나스닥이 2.3% 빠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그래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어쨌든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가 얼마 상승하진 않았어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이거 1점 몇 프로밖에 안 올랐다라고 해서 좋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거지,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변동성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1선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대응이 정석이라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승 목표치 어디 정도까지 열렸다 말씀드렸죠? 61선이나 이 위에 있는 마디 가격까지 지금 목표치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항을 확인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좀 경계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빠졌다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긴 합니다.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죠?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문에 그랬다라 말씀드렸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좋아하면서 급락을 했지만 다행히 메타가 실적이 또 괜찮아서 10% 상승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어가 되긴 했어요. 하여튼 어젯밤 이 마이크로소프트 급락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긍정적인 뭔가를 찾아 나서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긴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았던 와중에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이러면 이제 좀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채권은 어떻죠? 채권은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어젯밤 물론 뭐 조금 상승을 하긴 했으나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라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채권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유로화는 계속해서 일단은 강세 흐름 중이나 이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또 다시 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고, 지금 이런 거는 대응이 뭐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고점 높이고 있다, 신고가 랠리다,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했다. 그러니까 아래로 빠졌을 때는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 선까지는 빠져도 인정입니다. 어쨌든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들이 좀 좋은, 원자재들이 상승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가 깜짝 지금 금융시장이 잠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눌려져 있던 게 확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그런 위험자산 회피가 어젯밤 일시적으로 좀 잠깐 나타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금값, 은값 이런 것들이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금값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젯밤에는 장중 4% 빠지고 지금 현재는 뭐 4%, 장중에 7%까지 빠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사실 이 상승에 있어서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계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워낙 강했던 금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쯤 5일선을 훅 깨는 거는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지금 이런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금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워낙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 그냥 망설이지 않고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젯밤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일단 아직까지 매수 대응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봤고요. 뭐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이런 걸로 인해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 이거 마감하고 나서 애플 실적 발표됐죠. 근데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시장은 그렇게 뭐 강한 매수의 힘이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 예,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랠리 지속 중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 파란색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분위기가 조금 살벌했긴 했고요. 좀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았죠. 그죠? 코스닥도 오늘 지수가 제가 알기로 좀 하락 마감했거든요. 네, 지수가 2% 정도, 2.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다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면서 많이 빠져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다. 반도체가 여전히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면서 반도체가 좀 좋았던 것 같다. 이 정도 내용 체크하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해외 증시 영향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죠? 한국 증시도. 그래서 해외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면 매수 대응 정석이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코스닥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아직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미국 증시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 증시 빠지면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하겠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웬만한 악재가 나와서 어떤 막 정말 큰 충격적인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통째로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미국 증시가 빠져서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하면은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코스피는 너무나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너무나 강합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강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쭉쭉쭉 내려오면 그냥 이런 건 과감하게 일단 한 번은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제가 과감하게 뭐 매수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의미 있게 5일선을 제대로 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외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이 빠졌다 라고 해서 한국 증시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훅 아래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의미 있게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한 달 만에.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도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5일선 아래로 훅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 급격하게 빠진다고 하면요. 한 번 빠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한 번 빠지는 거면 이런 거는 그냥 일단 부담 없이 매수 대응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워낙 이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게 강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대응이 어쨌든 좀 달라야 되겠죠. 좀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혹시나 미국이 이제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훅 빠져서 한국 증시가 아침에 충격을 좀 받으면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상황이니 이번에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겠죠. 어딘가 올라오면 또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팅이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이제 제한적이 된 거예요. 다 말씀을 다 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아직도 뭐 힘이 팔팔합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분명히 느리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93만 원 찍었는데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하이닉스의 조정의 저점은 11월 26일 수요일 날에 50만 1,000원이에요. 50만 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에서 50% 올랐던 자리 75만 원에서 기간 조정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제 50만 원 자리에서 곱하기 50% 오른 자리가 75만 원이고 50만 원에서 100% 오른 자리가 1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만 원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죠? 1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지금 분위기상에선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은 조금 서운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2차 전지 같은 게 지금 이제 조금 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거 눌림시 매수 전략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종목을 뭐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그 한국 증시 시장 분위기가 막 박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대상을 좀 찾아 나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 종목을 좀 잘 고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종목은 좀 괜찮은 종목 있으시다면 여전히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방산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관심 좀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략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이닉스 한 100만 원 정도 가면은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좀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힘들이 좀 급속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증시도 지금 눈치 보고 있고요. 약간 삼각 수렴형에서 지금 이제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아래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없습니다만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 오늘 뭐 구리 가격 급락하고 이러면서 한 번씩 충격을 좀 받긴 했다. 요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긴 아래꼴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다들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주목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추세가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이렇게 빠지는 거는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이것도 내일 빨리 회복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한 번쯤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요즘 독일 증시가, 유럽 증시가 가장 약하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조금 낮아지고 있네요. 힘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중요한 자리를 지금 깨고 있잖아요. 중요한 자리 깼잖아요. 그죠? 이거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 증시에 대한 평가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이쯤에서 좀 바닥을 좀 만들 생각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오늘 밤에 이 정도 마감해주면은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요렇게 쌍고점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못합니다. 엔화가 이제 이렇게 좀 강세로 좀 갈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